네, 저는 그 로지설 유통 소비재 부분을 맡고 있는 손영선입니다. 처음 발표에 대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부분을 주제로 발표를 하는 게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아까 회장님이 저희 서병래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로지설은 약 20만 개의 업체랑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맡고 있는 그 유통 부분은 약 2,000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아마 매장을 가보시면은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저희 수박을 담고 있는 다단시 목재 상자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을 할까 아니면 축산물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좀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한 2,500만 장 물류기기를 가지고 연간 한 1억 개 이상의 물류기기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약 80% 정도가 농산물 관련된 부분들이고 약 20% 관련된 부분이 계란이라든지 축산 가공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산물을 제가 봤는데 거의 1% 정도만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안 되고 있는 부분, 같이 고민해야 될 수산업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발표도 하고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목을 수산물 관련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수산물 포장에 앞서서 저희가 수산업계 현황을 먼저 알고 저희가 패키징 모델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수산물이 좀 증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김, 미역 같은 해조류 부분이 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그 어류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정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산물이 좀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까 내용을 보니까 저희 한중일 어업협정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어장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과 관련된 그 부분들이 거의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산업계에서는 위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수산물 생산량은 아마 지금 정체 또는 좀 감소 위기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또 소비량을 보시면은 수산물이 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마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섭취를 하고 있는 걸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업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친환경 패키징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곳이 부산 공동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먹고 있는 그 고등어의 10마리 중에 8마리가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경매가 되고 있거든요. 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경매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이 나무 어상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부산 공동어 시장은 12시쯤에 그 배가 들어오면은 거의 바닥에다가 생선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산업계에서는 이거를 바닥 경매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들이 새벽에 와서 이걸 어종별 크기별로 다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새벽 6시부터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주로 이 어상자 부분은 시장 내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고 시장 밖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과연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수산물 그 일회용 목재 어상자가 얼마나 쓰이느냐 저희 분석을 해봤는데 약 1년에 660만 매 정도가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만 쓰여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부산 공동어 시장은 저희 나라의 30% 정도의 위판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해 보더라도 약 1,800만 장의 목재 어상자가 좀 쓰여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정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도매시장의 이 나무 어상자는 거의 50년째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공동어 시장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공동어 시장의 노후와 시설 노후화의 가장 큰 또 원인이고 특히나 관광객들이 부산 공동어 시장을 방문했을 때 가장 골치 아픈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냄새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시장 관련돼서 이 목상자 부분을 좀 변경을 해야겠다. 이거를 친환경 다의 용기,
재사용이 가능한 물류기기로 경매가 이루어져야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겠다는 취지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그 유럽에 있는 선진국을 보면은 거의 플라스틱 규격화된 박스에다가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너무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매 시장 내에 있는 현대화 사업단이라든지 그 도매 법인 관련해 있는 중도매인 분들한테 이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경매가 키로당으로 경매 가격이 측정되는 게 아니고 이 박스당 가격으로 측정되다 보니까 이 박스 용기 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이 물류기기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번에 좀 알게 됐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시연회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플라스틱 용기를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 물류기 빨간색 이 플라스틱 물류기기가 만들어진 지가 4년이 됐습니다. 거의 4년 만에 샘플 테스트를 한 결과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수산물 업계는 새로운 변화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올해 5월 23일 날 그 MBC 방송국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그 올해 목재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어상자를 수거하고 선별해가지고 다시 재공급해주는 분들이 너무 고령화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업종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단과 저희가 중도매인 도매법인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나무 어상자 부분을 플라스틱 다에 재사용이 가능한 물류기기로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 물류기기를 보시면은 돌려삭히도 가능하고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도 많이 좀 해소가 되고 특히나 지금 수산물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데이터가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거의 뭐 경매 자료도 전산화된 지가 몇 년 안 됐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그 RFID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물류기기, 즉 물류를 고려한 용기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물류기기를 가지고 그 중도매인들을 만나는데 처음에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 갈고리를 어디다 껴야 되냐. 그 정도로 이 물류기기를 물류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경매했을 때에 있는 그냥 기존의 어상자를 그냥 대체하는 용도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나무 어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800만 장 정도 전국에 쓰여진다고 한다면은 이게 일회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평균 한 5회전 정도 쓴다고 하고요. 저 어상자가 한 2,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성이 나와야 이 박스가 교체가 되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걸 얼마나 쓰다 보니까 하나 경매용으로 쓰는 부분들이 한 750원 정도의 비용을 낸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내고 있는 주체들은 출하하는 선주 그리고 도매법인 그 중도매인들이 취급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사실 750원이라는 비용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면은 부산 공동어시장이 거의 50억을 저 나무 어상자 비용으로 내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농산물에 쓰여지고 있는 박스의 한 번 사용료는 거의 한 500원대입니다. 근데 이 시장 내에서 그것도 공간이 이렇게 뭐 멀리 원거리로 초라돼가지고 회수되고 선별되는 것도 아닌데 매당 750원을 쓴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가로 쓰고 있고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해주고 있고 또 도매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들 그리고 현대화 사업단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플라스틱 다회용 사용 박스를 변경해야겠다 하는 인식들이 많이 공감돼 있고 올해 그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단은 부산시에다가 저 플라스틱 다회 사용 가능한 박스 변경을 위해서 약 20억 정도의 예산을 부산시에 예산 신청을 한 그 상황인데 아마 내년에는 좀 많은 부분들이 플라스틱 상자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과연 포장재가 저희 플라스틱 다회용으로 바뀌었을 때에 어느 정도 목재 폐기물이 절감이 되는가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니까 1800만 장을 5번 사용을 하고 5번 사용돼서 한 360만 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 나무 원상자가 한 2.5kg 정도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 봤을 때 연간 한 9,700톤 정도의 목재 폐기물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소비지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스티로폼 박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스티로폼 박스를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일반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요 근래 그 온라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일회용 스티로폼으로 배송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소비량은 비슷한데도 이 포장 단위가 줄면서 박스량은 더 커지는, 그래서 이제 스티로폼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사회 문제가 되고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진을 많이 좀 찍어 왔는데요. 이 부분도 수산물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산물은 부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거의 스티로폼 외에는 다른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올해 저희가 좀 야심차게 출시된 부분들이 이 코콘이라는 보냉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정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IoT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은 코콘이라고 지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박스가 파란색이 있고요. 그건 빨간색, 그린 색깔이 있는데 저 파란 색깔은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저 레드 계열은 축산, 육류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밑에 있는 그린 컬러는 농산물과 아마 신선 배송, HMR, 밀키트와 관련된 부분들로 업종 간 이제 같이 혼용이 안 되게끔 색상으로 분류를 해놓은 부분들입니다. 이 크기는 저희가 11형 바레트, 표준 바레트의 적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20리터, 30리터, 40리터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 사업에서는 아까 수산물이 1% 정도의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보시면은 오히려 수산물 쪽에서 더 많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굴이거든요. 대한민국 굴 생산의 70% 정도를 거래를 하고 있는 통영 굴 수화식 수협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0kg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많은 부분들을 출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 코콘 콜드 쿨 컨테이너에다가 약 5kg짜리 2개를 담아서 지금 실험 테스트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스티로폼 박스와 저희 그 보냉 박스의 보냉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저희가 많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스티로폼과 거의 온도의 기능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 스티로폼 박스에 담은 거하고 저희 보냉 상자에다 담은 부분들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실제로 소비자에 도착했을 때는 큰 품질상의 변화는 없다, 차이는 없다라는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고 아마 지금 굴이 원래 11월 달부터 5월까지가 성수기입니다. 겨울에 이 부분들로 해서 많은 부분 실증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아마 본 사업으로도 아마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보통 10kg짜리 스티로폼 박스가 한 1,500원대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원대라면은 물론 저희 박스가 한 2만 원 정도 하지만 잘 운영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경제적인 메리트로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좀 재미난 부분들이 있는데 활어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원래 저희 물류기기는 활어를 대상으로 만든 물류기기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나가다 보면 수족관 같은 그런 물차라고 하는 부분 차량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활어를 수송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비용이 들다 보니까
작은 양의 하루를 횟집에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집은 상당히 많은 양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양의 화로가 이동되다 보니까 품질이라든지 거래에 대한 부담을 소형 가게들은 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저희가 스타트업 푸디슨이라는 수산물에도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업체랑 해서 한 6시간 정도 이 지금 뭐 광어 1kg짜리를 담아본 결과인데, 한 6시간이 지나도 횟감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아마 6시간 지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6시간까지는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런 정도로도 좀 다양한 형태의 보냉 상자의 쓰임이 나아질 것 같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가장 큰 또 특징이 IoT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지금 수산물은 데이터가 거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 물류기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면 저 NFC 저 온도 센서 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태깅을 하게 되면은 온도, 위치, 시간이 다 파악이 되고, 이거는 저희 본사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되면서 온도 이력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인어교주 해적단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대표이사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수산물이 온라인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질에 대한 클레임이 계속 나온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느 부분에서 온도가 잘못됐는지, 어느 부분에서 온도 관리가 좀 지장이 있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IoT 기반의 센싱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건 예방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 보시면은 즉 온도, 위치, 시간이다 보니까 각 주체별 이동별로 이 태깅을 통해서 정보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이 수산물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수산물 이력제 그리고 콜드 체인에 큰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 IoT 기술에다가 스토리텔링까지 넣어서 굳이 그 제품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외부에 있는 박스만 클릭하더라도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뭔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온도가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품질 관리를 하는데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박스가 보니까 한 연간 유통의 35% 정도가 아마 스티로폼 박스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간 그 어획량이 1,200만 톤이라고 본다라면은 계산해 본 결과 스티로폼 박스가 10kg짜리가 한 33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4,000톤 정도의 스티로폼 폐기량이 줄 거라 저희가 보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시간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저희의 경영의 하도가 ESG 경영입니다. 수산물의 또 수산물 유통의 가장 핵심이 MSC입니다. MSC가 뭐냐면은 수산물도 남획이라든지 불법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자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MSC라는 부분들은 지속 가능한 어장 관리를 하는 기업들에게 부여된 하나의 인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수산물 소비를 할 때에 이러한 에코 라벨, 여기 나와 있는 이 MSC 에코 라벨을 보게 되는데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오는 피시버거의 모든 원자재를 저 MSC 인증이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고 있고, 일본에 있는 파나소닉이라든지 대학교 많은 구내 식당들이 이제 착한 소비,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부분에 참여하는 업체의 제품을 구매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MSC가 지금 가장 수산물이 하더라고 한다면은 거의 26가지의 인증을 받아야만 저희 통과가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는 동원산업 정도,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저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넓게 보게 되면은 이 패키징 부분도 친환경 패키징 부분들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MSC 인증 에코 라벨에 부여되는 그 기준이 좀 더 확대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수산물이라는 게 상당히 인내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만나보면은 정말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이 새로운 변화에 그렇게 달가워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는데 저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신선식품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